판타지를 소개하는 이야기 판소리. 오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세계 히트작을 친 반지의 제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 어떤 소설이냐? 1950년대 영국의 영문학자이자 소설가 톨킨에 의해서 처음 소설이 만들어졌으며 그때 당시에 반지의 제왕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미니어처 게임으로 제작되었고 그 인기를 얻으며 드라마, 온라인 게임,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영화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 그 1편, 반지 원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화로운 호빗들이 사는 샤이어에 마법사 간달프가 찾아옵니다. 그는 111세의 생일을 맞이하는 빌보를 축하하기 위해 샤이어에 왔죠. 하지만 빌보는 샤이어에 떠나서 새로운 여행을 하기 위해 마을에 떠나려 합니다. 그때 간달프는 그가 지니고 있으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 반지가 우리가 아는 흔한 반지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빌보에게서 반지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그가 지닌 반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반지를 조사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잔혹한 왕 사우론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반지를 만들었으며 그런 절대적 템펄 사우론을 죽인 사람이 인간족의 위대한 왕 이실드르였다는 걸요. 하지만 이실두르는 반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 반지를 없애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갔다가 오크들에게 습격당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나 그 반지를 골룸이 죽게 되고 그 이후 그 반지가 빌보에게 닿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이 모르도르에서 다시 어둠의 세력을 키우고 사우론을 부활시키기 위해 골룸을 고문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반지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반지의 위치를 알게 된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의 유능한 사원인 나주고를 샤이어에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샤이어에서는 빌보가 지니고 있던 반지의 위험성을 알게 된 주인공 프로도는 간달프에게 반지를 주려 합니다. 하지만 간달프는 자신 또한 반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할 걸 알고 반지를 프로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그 반지를 가지고 브리마을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프로도, 그리고 프로도와 간달프의 말을 듣다가 같이 끌려가게 된 샘, 그리고 여행 도중 만나게 된 악동 메리와 피피는 같이 브리마을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 나주고를 만나 잡힐 뻔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무사히 브리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리마을에 도착해도 만나자고 한 간달프가 안 보이게 되자 프로도 일행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친의 더칭력으로 그곳에서 프로도는 피핀의 장난으로 인해 반지를 강제로 끼우게 됩니다. 반지의 기운이 있다면 반지에 찾아가는 나주구들은 프로도가 반지를 끼움으로써 반지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들은 곧장 브리마로 달려갑니다. 브리마에 오게 된 나주구들에게 당하기 직전 프로도 일행을 구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스트라이더라고 불리는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로도 일행에게 리븐델로 가자고 합니다. 처음 만나 믿기지도 않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상식은 알지만 선택지가 없는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리븐델로 향하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나주구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도는 나주구에 의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행히 어찌어찌 나주구들에게 피해갔지만 상처를 입은 프로도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 간달프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이센가드에 있는 자신의 옛 동료이자 친구의 사루만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는 도움은커녕 사우론에 충실한 충견이 된 사루만에게 통수를 맞고 간달프는 결국 탑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달프는 자신이 통수 맞았다는 사실을 엘프들에게 알립니다. 그 사이 혼수 상태에 빠진 프로도를 치료하려면 빠르게 엘프 마을에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일행들 앞에 아르웬이라는 엘프족의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스트라이더의 지인이자 연인이었는데요. 그녀의 도움 덕분에 프로도 일행은 나주구들을 따돌리고 엘프들의 마을 리븐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달프도 엘프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센가드의 탑에서 빠져나와 엘프들의 도시 리븐델로 향하게 됩니다. 엘프드의 도시에서 만나게 된 프로도 일행과 간달프는 서로의 힘든 여정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프로도 일행에게 남은 일은 이제 샤이어로 다시 돌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간달프는 리븐델의 수장 엘론도에게 반지를 맡겨달라고 하지만 엘론도는 이곳에 반지를 맡길 수 없고 오로지 반지를 만들었으며 유일하게 파괴할 수 있는 운명의 산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가져갈 운명의 사람들을 리븐델로 모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력이나 조언을 안 하던 사이가 협력할 수 없듯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싸우게 됩니다. 그때 프로도는 자신이 집에 갈 수 있다는 선택지를 내려놓고 반지를 직접 운명의 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 4명의 인물, 그들을 이끈 스트라이더이자 이시두르의 직계후손인 아라손의 아들 아라곤, 엘프족의 왕자 레골라스, 드워프 김리, 곤도르의 지휘관 보르미르, 그리고 프로도 일행과 함께 운명의 산으로 가는 반지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반지 원정대는 안개의 산 서쪽 능선을 따라가며 카라드라스라는 산의 능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충실한 사루만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산을 넘어가려는 것을 포기하고 김리가 추천하는 드워프가 만든 모리아의 광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이미 옛날에 오크들과 트로드에 의해서 폐허가 된 광산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일행들, 하지만 어춤의 도충력으로 뒤에서는 크라켄의 공격으로 인해 모리아의 광산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리아의 광산으로 나가야 하는 일행들, 그래서 조용히 모리아의 광산을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핀의 바보짓으로 인해 모리아의 광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오크들과 트로드를 모으게 됩니다. 이들은 오크들과 트로드의 싸움 후 그들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치다가 간달프가 모리아의 광산을 안 가려고 했던 이유이자 우려했던 모리아의 광산 안에 있는 고대의 마족 발록을 만나게 됩니다. 이대로는 전멸할 거라 생각했던 간달프는 자신의 뒤를 아라곤에게 맡기고 스스로를 마족과 함께 희생하면서 원정대는 간달프 덕분에 모리아의 광산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모리아의 강산에서 빠져나온 일행들은 간달프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하지만 슬퍼한 틈도 없이 간달프에게 책임을 받은 아라곤은 일행들을 이끌고 로리엔의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리엔의 숲 안에서 엘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행들을 이끌고 자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여왕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길라드리엘이라는 여성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약점들을 건드립니다. 엘프들의 숲에서 포로도는 그녀에게 이끌리게 되고 그녀는 포르도가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가져가지 못할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이는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미래를 보고 그는 자신의 반지를 그녀에게 주려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이 반지를 갖게 됨으로써 생기는 유혹을 따칠 수 없다는 걸 알고 프로도에게 다시 건선을 줍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일행들에게 앞으로의 여정을 격려하고 자신들의 무기이자 다양한 선물들을 줌으로써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행들은 배를 타고 운명의 산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사이 어둠의 세력에 충실한 충견 사루만은 오크와 고블린을 합성한 새로운 종족 우루카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지를 가지고 있는 호비트를 살려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사이 일행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프로도 일행 중 보르미나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아라곤을 비난하고 프로도가 가진 반지를 강탈하려고 합니다. 프로도는 어쩔 수 없이 절대 반지를 써서 보르밀에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도는 운명의 산에서 자신만을 미래하는 간달프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프로도는 운명의 산에는 자기 혼자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샘은 프로도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며 그를 뒤쫓아갑니다. 샘의 고집을 못 이긴 프로도는 샘과 함께 운명의 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보르미너는 자신이 프로도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할 틈도 없이 메리와 피핀을 지키기 위해 사루만의 병사 우루카이들과 상대하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될 보르미너 앞에 나타난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는 그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보르미너는 아라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는 아라곤에게 자신의 비난과 입술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며 그대로 그는 눈을 감게 됩니다. 남아있는 아라곤, 레골라스, 김리, 그들은 프로도 일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둘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인 다정한 호빗 메리와 피핀을 구하러 가게 됨으로써 반지 운영대가 끝나게 됩니다.